안녕하세요. 학고 유튜버 1월 빡조입니다. 제가 2주에 세아, 스시인, 마츠모토를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혀가 고급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날 치카라 예약을 변경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다녀왔어요. 치카라가 가격만 엔트리급이지 거의 탈 엔트리잖아요. 맛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윤충열 셰프님을 믿고 예약 캔슬 안 하고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로 차아무시를 주셨습니다. 차아무시 위에 매생이랑 트러플 오일, 부부 아라레를 뿌려주셨습니다. 치카라의 간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처음 치카라를 갔을 때 차아무시도 간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날은 그렇게 강한 느낌도 안 들었고 간도 적당하니 괜찮았습니다. 아, 그리고 저 부부 아라레, 저 찹쌀 튀긴 거 저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밋밋한 차안무시 식감에 저런 변주 주는 거는 괜찮아가지고 그 다음으론 모즈쿠, 마, 오크라 위에 이꾸라를 함께 주셨습니다. 요 네 개가 다 제가 좋아라 하는 것들이라 맛있게 먹으려고 했지만 젓가락으로 먹으려니까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고 마셨습니다. 상콤한 모즈쿠에 고소한 마와 아삭한 오크라 그리고 톡톡 터지는 식감을 더해준 이꾸라가 입맛을 돋구어 주면서도 재미있는 식감이었고요. 무화과 위에 무슨 크림이랑 시나몬 가루를 뿌려서 주셨는데요. 저 크림은 고마다레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고마다레는 그냥 참깨 드레싱, 참깨 소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되게 달달하면서 고소한 맛이었어요. 맛은 있었지만 요건 좀 후반부로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위에 크림 때문에 이 다음에 토사주레를 뿌려주신 광어사시미를 주셨는데요. 저 광어사시미를 먹었을 때 저 크림 향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헤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광어사시미 같은 경우에는 숙성도도 너무 좋았고 새콤하고 감칠맛 올라오는 토사주레와의 조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 주신 스이모노 안에는 표고버섯과 참나물, 에비신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에비신조가 무엇이냐? 다진 새우살과 어묵 반죽을 섞어가지고 쪄낸 어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튀겨내신 것 같았습니다. 보통 어묵 반죽 안에는 생선살, 전분, 계란 흰자 같은 걸 넣긴 합니다. 셰프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흰살 생선도 들어갔다고 하셨으니까요. 국물은 굉장히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표고버섯 향도 좀 나고 에비신조도 고소하니 좋았고요. 관자버터 야끼가 나왔는데요. 위에는 파르마산 레지아노를 뿌려주셨고요. 치즈 그냥 한 종류예요. 이름만 그냥 거추장스러운 거지. 버터 향도 찐득하게 났고 관자도 키조개 관자였는데 쫄깃하니 좋았고요. 근데 맛은 있었어요. 맛은 있었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스시오마카세 츠마미로 생선으로 조져주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신 거는 저랑은 개인적으로 안 맞았다 정도? 그 다음은 나메로를 주셨습니다. 나메로는 일본 지바이언의 향토 요리로 등푸른 생선과 된장, 파, 생강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다진 음식인데요. 예전에 일본 이자카야에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치카라에서는 정갱이와 청어를 넣어주셨는데요. 요거 고소하니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와사비 얹어서 먹었는데 개꿀 맛.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양이 좀 너무 적었어요. 셰프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쥐똥만큼 주셔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잉? 시소랑 오징어 튀김 위에 우니를 얹어서 주셨습니다. 시소 향도 좋고 오징어의 쫄깃함 뒤에 우니의 달달함도 좋더라고요.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튀김옷이 일정하게 안 묻었다고 해야 되나? 어디는 좀 두껍게 묻고 어디는 안 묻어 있는 데도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지만 맛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렇게 와사비 얹어 먹으라고 설명해 주셔서 와사비 얹어서 먹었고요. 나스텐가쿠랑 단호박 튀김을 주셨습니다. 나스텐가쿠는 가지 위에 타마미소를 발라주셨는데요. 가지의 채즙이 엄청 뿜어져 나왔습니다. 미소 소스 덕에 간도 짭조름하면서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 있어서 고소하니 좋았고요. 단호박 튀김은 그냥 단호박 맛이었습니다. 안에 바나나를 넣어서 주셨는데요. 이 조합은 재밌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일을 익혀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바나나가 온도가 올라가면 당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 단호박과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단호박의 부족한 단맛을 보완해 준다고 해야 되나? 그 다음은 무샤아비, 전복찜이죠. 여기 치카라 전복찜도 굉장히 야들야들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온도감, 따끈따끈해요. 거기에 게우 소스의 입자도 굉장히 고와서 부드러운 질감이고요. 게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전복 내장 자체의 고소한 맛도 진하고
크리미한 맛도 강했습니다. 첫 점으로 주신 참돔, 안에 쪽파를 넣어서 주셨는데요. 참돔 안에 요런 거 넣어주는 건 이제 뭐 거의 국룰이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2주에 하이엔드 스시야를 많이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 비싼 데가 많았어요. 근데 이 도미만큼은 하이엔드에 비빌 수 있었던 만큼 진짜 괜찮았습니다. 참돔도 숙성이 정말 잘 됐는지 꾸덕하니 좋았고요. 치카라 샤리는 오픈 초기 때보다 염도가 많이 줄긴 했는데 불어있는 느낌도 없고 샤리의 상처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광어도 흰살 생선 특유의 단맛이랑 감칠맛도 좋았고 치카라의 샤리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온도감이며 겉의 표면이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샤리의 상처가 나면 어떤 느낌이냐? 샤리에 상처가 많으면 표면적이 익는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디는 많이 익고 어디는 적게 익고 많이 익은 부분 때문에 되게 질다는 느낌이 들죠.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런 거 음식 리뷰하면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씹다가 준 느낌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렸냐? 이번에 주신 게 시마지여서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빵어 안에는 유주코쇼를 넣어서 주셨습니다. 확실히 제가 생긴 거와 다르게 방어나 제빵어, 시마지 같은 생선에 지방 냄새에 민감하긴 한 것 같네요. 제빵어도 그 특유의 냄새가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안에 유주코쇼를 넣어주심으로써 그 냄새를 잘 잡아주었습니다. 가게 조명이 좀 밝아서 좀 심하게 하얗게 나오긴 하는데 샤리 보이시죠? 때깔 오집니다. 디너 6만원에 이 정도 샤리를 맛볼 수 있는 게 진정한 혜자죠. 브란지노, 그러니까 요건 지중해 농어인데요. 타코미곤 계열이나 다른 스시야들 가면 껍질과 함께 내어주시잖아요. 껍질을 탈피해서 먹어본 건 여기 치카라가 처음이었는데 브란지노는 요렇게 살로만 먹는 게 훨씬 맛있네요. 껍질이 있으면 뭔가 질겅거리는 느낌도 나서 별로고 다른 스시야들에서는 안에 튀김파를 넣어주시는데 여기는 안 넣어주셔서 좋았어요. 이 브란지노는 굉장히 기름지면서 씹을 때마다 특유의 고소한 맛이 샤리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저는 이날 먹은 것 중에 이게 손에 꼽혔어요. 요걸 주토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긴 했는데 일단 왼쪽 위에는 주토로라고 써놓을게요. 주토로보다는 아카미에 더 가까운 맛이긴 했는데요. 아마도 등지살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카미라고 하기에는 뭔가 마블링이 많았으니까요. 뭐 부위가 어디든 맛만 좋으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도 주토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는데요. 와, 이건 마블링이 진짜 좋더라고요. 해동을 정말 기깔나게 하셨습니다. 참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생참치가 더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보관이나 숙성을 잘했을 경우에는요. 하지만 냉동 참치, 그러니까 급냉한 참치 같은 경우에는 해동이랑 숙성만 기깔나게 하면 어지간한 생참치보다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치는 해동의 미학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닐 테니까요. 요새 하이엔드 스시야를 가도 스페인산 생참치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확실히 참치 같은 경우는 일본 스시야가 갑이긴 한 것 같네요. 일본 말이어서 죽겠습니다. 와, 이날 청어 오졌다리. 청어를 내장을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해동지로 싸서 숙성시키는 걸 이걸 미라를 만든다고 하는데 청어 같은 경우에는 미라를 만들어서 이틀 정도 숙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하게 소금이랑 식초에 절이는 스지메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흔히 시메라고 하잖아요. 식초에 절이는 거. 등푸른 생선을 식초에 절이기 전에 소금에 먼저 절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메사바도 그렇고 청어 그리고 고하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장국은 지금도 온도를 맞춰서 주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장국 맛도 구수하니 정말 좋았고요. 이날 등푸른 생선들이 다 하드캐리하네요. 아지는 때깔만 봐도 윤기가 잘잘 흐르죠. 안에 쪽파가 아지에서 나는 약간의 비릿한 향을 정말 잘 잡아주었습니다. 저 쪽파를 안 넣었으면 좀 비린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아지의 기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먹고 나서 입술이 반딱반딱 했습니다. 디너 6만원에 금태까지 나오고 인스타에서 요새 나오는 음식들 보니까 추가 차지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성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금태는 진짜 기름지고 고소했습니다. 아브리를 해서 주셔가지고 기름기도 살짝 올라와서 굉장히 고소했고요. 줄삼치, 하가스오를 주셨습니다. 훈연을 해서 주셨는지 약간의 훈연향이 났습니다. 식감은 삼치보다 살짝 푸석이라고 해야 되나? 잘 풀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질감이었는데 그렇다고 수분감 없는 부정적인 느낌의 푸석함은 아니었습니다. 살이 결대로 잘 부셔지는 느낌? 산미도 적당히 있었고 한국에서는 되게 오랜만에 먹어보는 생선이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벤자리는 아브리를 해서 주셨습니다. 껍질 쪽이 좀 질긴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계속 씹으니까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아브리를 세게 해주셨는지 살이 좀 익어있는 느낌이 강해서 조금 아쉬운 한 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신 가리비, 호타테죠. 역시 가리비는 아브리 안 하고 먹는 게 훨씬 맛있네요. 이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홋카이도산 급냉한 걸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냉동이라고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생물이 훨씬 맛있긴 하지만 아까 참치를 말씀드릴 때처럼 해동만 잘한다면 정말 맛있는 재료이고요. 요날 주신 가리비는 물맛도 없었고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한 식감이 샤리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사바 보호주시 두 피스 개꿀, 이 맛에 단골하죠잉. 샤리 잘린 단면 보이시죠? 고등어의 기름기도 좋았고 심해도 정말 잘 된 것 같았습니다. 간혹 스시야 가면 등 푸른 생선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 말 믿고 눈 딱 감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알러지가 없다면요. 안 하고는 영상에서는 좀 허여멀건해 보이는데 이게 조명도 좀 밝고 접시가 빛을 반사하다 보니까 좀 허여멀건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색도 골드 브라운이었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요새 찜해 소스보다 소금으로 주시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요게 좀 아쉽더라고요. 원래 치카라의 소바가 메밀 함량이 높은 면이어서 뚝뚝 끊기는 느낌이랑 메밀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정말 좋았는데 이게 컴플레인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소면으로 바뀌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면을 안 좋아해가지고. 하지만 국물은 갓소부시 향 진하게 나니 정말 좋았습니다. 감칠맛도 끝내줬고요. 디저트로는 블루베리 판나코타. 요새는 아이스크림 안 만드시나? 전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던데. 이 디저트를 끝으로 스시치카라의 디너 오마카세가 끝이 났습니다. 요새 가격이 저렴한데 어지간한 스시야들 뺨치는 스시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소호카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치카라도 가격 대비 만족감이 좋고요. 이렇게 가격도 합리적이고 맛도 좋은 스시야들이 많이 오픈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맛있는 영상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